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암 수색을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암 하면 사실 마곡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우선 서울 2030 플랜에 보면 서울을 크게 5개 번역으로 나누거든요. 도심권, 서북, 서남, 동북, 동남. 상암 수색은 서북권에 속해요. 마곡은 서남권이고. 근데 2030 플랜에서는 상암과 마곡의 연계 개발을 강조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2030 플랜 공간구조 나와 있는 그림 보셨겠지만 그 문서까지 읽어본 분들은 거의 없겠죠. 다 합치면 수천 쪽이나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상암과 마곡의 관련성을 서로 집값 비교하면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마곡이 2013년 말에 분양을 했습니다. SH 아파트이기 때문에 후분양을 했어요. 그 뒤로 상암과 마곡의 관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관계는 한 3단계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어요. 마곡 엠벨리가 2014년 6월에 입주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강서구 부동산 사장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마곡 상암 월드컵 파크에 70%는 간다. 그러니까 꼭 사세요. 이랬다고요. 당시만 해도 2014년 15년 무렵만 해도 마포의 대장은 상암 월드컵 파크였어요. 마용성 그러는데 그 단어가 2017년 이후에 출현하는 거고, 마용성의 마는 마포 전역이 아니라 공덕역, 2호선 신천역, 아현역 있는 그 삼각형 지대, 서울 2030 플랜에서는 아현생활권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면적이 한 70만 평 정도 돼요. 거기 있던 썩다리 빌라 다가구들 다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마레프, 신그자, 마프자들 등장하면서 마용성이란 단어가 탄생한 곳. 그런 게 뜨면서 상암 월드컵 파크는 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게 된 거죠. 아무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마포의 대장 아파트는 상암 월드컵 파크였다고. 서북권에 거대 업무단지라고 하는 게 상암 DMC인데, 상암 월드컵 파크는 2003년에서 2005년 무렵에 입주했어요. 10에서 12단지는 2010년에 입주했지만, 그리고 2004년 5년부터 기업들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북권의 대표적인 업무단지는 상암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마곡은 서쪽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 너무나 떨어지고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도 있지. 이 관심 있는 기업을 보니까 삼성이 아니고 LG야. 하필이면. 그래서 별 비전 없다. 강서구 부동산 사장님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강서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마곡 엠벨리 중개를 하기 위해서 상암과 자꾸 비교하면서 상암의 70%는 가니까 꼭 사세요. 이렇게 꼬셨다고요. (2016년) 정도 가면 마곡 엠벨리 7단지가 34평 한 8억 5천 정도 했어요. 그때 상암 4단지 5단지가 아마 7억
5천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곡 집값이 상암 집값을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꼭 나오는 말이 뭐냐, 마곡 상암골 난다. 그 뜻은 뭐냐면 아무리 거대 업무단지 조성한다고 해도 업무단지 위력만으로는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상승할 수 없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상암 월드컵 파크의 집값이다, 이거였던 거죠. 마곡 상암골 난다는 얘기는 지난해 중반기, 지난해 말까지도 계속 그 얘기 나왔어요. 지금은 마곡과 상암의 관계가, 그러니까 비교 관계예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비교 관계가 3단계 정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마곡이 상암보다 뭐 업무단지 크기라든지 집값에서 볼 때 우위에 있다, 뭐 이걸 인정하죠. 그렇지만 이제 상암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사실. 원래 마포 대장이고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강북에서도 손꼽히던 곳인데 한 10년간 잃어버린 10년을 지냈다. 그게 다 저 옛날에 박원순이가 상암 개발을 막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상암을 사실상 키웠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등장했으니까 이제 상암은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죠.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 요즘에 이제 상암도 많이 올랐죠. 월드컵 파크라는 데가 2003년에서 5년 입주한 거니까 거의 이제 좀 있으면 20년 차 들어가는데도 이 가격 유지하는 건 상암 업무단지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붓카페에 그 상암 분들이 상암의 미래를 분석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그분들, 그러니까 상암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상암의 미래는 밝습니다. 괜찮고요. 한 7, 8년 부진했는데, 근데 그 부진을 씻고 상암이 도약할 계기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상암 분들이 부동산 카페에 많이 올리는 그 글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제가 보는 것은 좀 달라요. 제가 상암에 직접 거주해 본 적은 없지만 상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암에 대해서 좀 얘기할 만한 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암 분들이 부동산 카페에서 주장하시는 그 상암의 미래 발전상의 요소들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분석 각도가 다르다고 하나 할까? 분석 각도가 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니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상암 분들은 상암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박원순 때문이었다, 이렇게 박원순 전 시장을 비난합니다. 이분들 주장은 대충 이래요. 서울 2020 플랜, 오세훈 시장 때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죠. 서울 2020 플랜에서 부도심이었던 상암수색을 박원순의 2030 플랜에서는 광역 중심으로 격화했다. 롯데몰을 박원순이 불허가했다. 월드컵 대교도 2010년에 공사 시작해서 2015년, 16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올해 9월에나 개통했을 정도로 9월 1일 개통했죠. 월드컵 대교에 박원순이 공사비를 제대로 안 줬거든요. 조금씩 줬거든. 근데 이제 박원순이 사라지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상암수색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공교롭게도 상암은 오세훈 시장이 첫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때 본격 개발을 했습니다. 아니지, 이제 상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명박 시장이 시절에 개발을 했구나. 이명박 시장 시절에 상암 월드컵 파크 등이 입주를 했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이제 상암의 기업 입주가 본격화됐었구나. 예,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상암을 오세훈 시장이 키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색 뉴타운, 증상 뉴타운 등 주변에 신축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4평 15억 이상 단지가 출현했죠. 그다음에 서울 2040 플랜에서 상암 수색은 부도심으로 승격했다.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롯데몰 사업을 착수했죠. 월드컵 대회도 개통하고, 롯데몰은 올해 2월에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수색역세권 개발, 수색역세권 보행 네트워크 사업 등도 벌어진다. 133층 초고층 랜드마크를 원래 상암에 지으려고 했었어요. 아마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이게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용산 개발도 무너지면서 동시에 청라, 송도, 상암 등의 이 초고층 빌딩 사업이 다 무산됐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다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암 분들은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상암 분들의 그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근거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 착시가 보입니다. 이건 제가 박원순 시장을 쉴드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정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상암이 정확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년 정도 부진했는데, 그 부진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정확한 치료 방법이,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게 박원순 탓이고, 박원순이 사라졌고 마침 처음 상암을 키웠던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됐으므로 상암은 무조건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첫째, 서울 2020 플랜에서 부도심하고 서울 2030 플랜에서 광역 중심은 동급이에요. 같은 거예요. 박원순이 서울 2030 플랜에서 원래 부도심이었던 상암 수색을 광역 중심으로 격화했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서울 2030 플랜에서 도심, 부도심, 광역 중심 이런 식으로 위계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위계의 단계였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2020 플랜의 부도심은 정확히 2030 플랜의 광역 중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2030 플랜에는 부도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광역 중심으로 대체를 한 거라고요. 이게 2020 플랜은 1도심 광화문, 5부도심 강남, 영등포, 용산, 상암수색, 청량리, 왕십리 11지역 중심 53 지구 중심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략 육성 중심으로 서쪽 끝에 마곡, 동쪽 끝에 문정을 설정했습니다. 2030 플랜에서는 3도심 체계예요. 광화문, 강남,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7광역 중심입니다. 용산,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 잠실, 마곡, 가산대림, 창계, 상동. 자, 보세요. 2020 플랜 때 5부도심 가운데 강남하고 영등포가 2030 플랜은 도심으로 승격한 건 맞아요. 이건 승격이지. 근데 2020 플랜에서 5부 도심이었던 용산,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는 그대로 2030 플랜에서 7광역 중심의 하나예요. 그대로 들어갔다고. 단 여기에 잠실, 마곡, 가산대림, 창계, 상동 등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곡에 살고 있지만 좀 박원순 시장이 막말로 좀 이뻐해줬다? 좀 밀어줬다 하는 데가 마곡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2020 플랜에서 전략 육성 중심지였던 마곡은 2030 플랜에서는 7광역 중심, 도심 바로 밑이죠. 그리고 용산, 잠실, 이거 엄청난 데잖아. 여기하고 같은 등급인 7광역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2020 플랜 때 전략 육성 중심지였던 문정은 2030 플랜에서 12지역 중심으로, 광역 중심 밑이죠. 12지역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2020 플랜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지역의 범위가 좁아요. 광화문 도심을 중심으로
여기 청량리, 왕십리, 상암수색 좁다고. 근데 2030 플랜에서는 광역 중심을 설정하면서 핵심 지역의 범위를 넓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건 박원순 시장이 2020 플랜의 1도심, 5부도심 여기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걸로 하면 서울 전역 끄트머리까지 골고루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보고 2030 플랜에서 좀 더 범위를 핵심 지역의 범위를 넓혀서 잠실, 마곡, 가산대림, 창계, 상동 하나같이 보세요. 잠실은 동남쪽 끝에 가깝다고, 마곡은 서남쪽 끝에 가깝고, 가산대림은 역시 서남쪽의 끝에 가깝죠. 그 다음에 창계, 상동은 동북권의 끝에 가깝잖아. 거기로 이렇게 넓힌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상암이 기력을 회복한 게 롯데몰 인허가 때문인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통업체는 호재가 아닙니다. 상암이 지난 10년간 부진했던 이유가 롯데몰 하나 때문이라고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정확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마곡의 지금 원웨스트 자리가 원래 신세계가 스타필드 건설하겠다고 사놓았던 땅이라고요. 그게 한 12,000평인가 될 거야. 굉장히 큰 땅이라고. 근데 이걸 신세계가 팔아먹고 떠났잖아요. 그때 마곡 안티들은 신세계가 마곡의 미래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면 스타필드를 철회했겠냐.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도 굉장히 열받아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유통업체가 호재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곡, 스타필드, 무산이 마곡같이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단 1의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현재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상암도 마찬가지죠. 롯데몰 인허가가 안 돼서 상암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니.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착각이라고.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려면 사람이 몰려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돈이 도니까. 근데 유통업체는 문제가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 아니에요. 잠깐 모였다 흩어져 버린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청이 있다. 그러면 구청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일단 상권도 형성되지만 구청의 각종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구청 주변에 쭉 서게 된다고요. 법원 주변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이 막 몰려들듯이. 그러니까 거기는 업무단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근데 유통업체는 몇 시간 쇼핑하고 뭐 여성들이 하루 종일 쇼핑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흩어져 버린다고요. 두 번째, 유통업체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대부분이 뭐 단기 계약, 알바 분들이 일하는 곳이 유통업체잖아요. 일자리의 질이 그리 높지 않다니까 유통업체는. 그래서 유통업체는 호재가 아닌 거예요. 월드컵 대교 늑장 개통. 요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완공 시기가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월드컵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완공 전에 월드컵 대교 개통해봐야 교통분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완공 시기가 맞춘 겁니다, 이게. 물론 상암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받은 일이지만 실제로 월드컵 대교 9월 1일 개통하는데 서부 간선도로도 다음 달인가 개통하나? 거의 똑같이 개통하잖아요.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완공 시기가 딱 맞춘 거라니까, 이게. 지금 상암수색분들이 미래에 관련해서 가장 기대를 거는 게 수색역세권 개발입니다. 근데 이거 2019년 6월 서울시 발표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 발표한 거라니까요. DMC역 수색 차량기지 수색역 사이 한 10만 평을 개발하려는 건데 철로 제외하고 나면 7만 평이죠. 업무 상업 문화복합시설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상암 DMC의 업무단지 면적이 17만 평이에요. 마곡은 전체 110만 평 가운데 업무단지 한 33만 평이거든요. 상암 DMC가 마곡의 한 절반 정도라고 업무단지 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작다는 건 아니에요. 17만 평이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아무튼 뭐 마곡 같은 이런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는 곳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건 사실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덩치를 극복하는 방법이 수색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거 박원순 시장 때 계획한 거라고요. 계획하고 발표한 거라고. 수색역세권 보행 네트워크 사업. 요거 이제 2020년 2월에 발표했는데 이것도 박원순 시장 때 발표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상암수색분들이 굉장히 기대 걸고 있는 거라고요. 요 내용이거든요. 경의중앙선 숲길이 홍제천 일대에서 단절된다. 이를 수색역 일대 개발 사업과 연계
단절된 구간 연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용산에서 신촌홍대 마포공덕을 경유 상암수색 및 덕은지구에 이르기까지 보행공간 연결을 통해 서북권을 대표하는 광역 보행기축을 구축한다. 문화비축기지도 상암분들이 많이 자랑하는 건데 이게 1970년대에 유류파동이 났었죠. 그래서 서울 시민이 한 달간 사용할 석유 6,970만 리터를 보관하던 곳입니다. 2002년 월드컵 계기로 안전 문제로 폐쇄됐죠. 요거 문화비축기지요. 다른 시장이었으면 제가 감히 단언하는데 행복주택 지었을 겁니다. 이거. 그 자리가 딱 보니까 행복주택 지으면 짱 맞을 것 같은데. 서울 2040 플랜에 보면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 관련 계획에 이런 게 나와요. 영등포 여의도 곤역 종합발전계획, 수색상암 부도심 종합발전계획. 붓카페에서 보니까 어떤 상암분이 야 드디어 오세훈이가 수색상암을 기존에 강등됐던 광역 중심에서 부도심으로 승격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부도심은 광역 중심과 2030 플랜에서 동급이었어요. 근데 혹시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40 플랜을 하면서 요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도심, 부도심, 광역 중심 위계의 질서를 가지면서 광역 중심보다 더 위에 부도심을 설정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40 플랜은 이미 2년 전부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거 오세훈 시장 당선된 다음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서울 2040 플랜은 2040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이에요. 이거 2040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은 올해 안에 확정합니다. 원래 7월 말에 시민공청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미뤘어요. 2040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즉 서울, 인천, 경기도가 옛날처럼 따로따로 도시계획을 하면 안 되니까 수도권 광역 도시개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도권 전체를 이른바 하나의 도시로 보고 2040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을 국토부 주관이죠. 물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도 참여하고 요걸 지금 설정 중이고 올해 안으로 확정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서울 2040 플랜도 확정되는 겁니다. 2040 플랜을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부도심이 다시 등장한다면 2040 플랜에서 그렇다면 광역 중심이 다 부도심으로 설정되는 거 아닌가? 일부 뭐 이제 부도심 또 추가되는 곳이 있을 수 있거나 좀 빠지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지지는 못하겠지.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반발 심할 테니까 빠지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부도심이나 광역 중심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 여기가 DMC역이죠. 제가 30대 때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0년 그때까지 다니던 회사가 상암에 있었습니다. 그때 상암은 뭐 공사하는 소리 요란했어요. MBC, KBS, 중앙일보 등 그 부지는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공사 착수하기 전이었다고. 그러니까 편말에 여기는 MBC 땅, 여기는 KBS 땅, 여기는 뭐 YTN 땅 이런 식으로는 정해져 있었어요. 이 회사 생각난다. 이게 한세민 간판이 달려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펜텍 건물이었을 거야. 펜텍이 망하면서 아마 매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그때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 시절이었는데 서울시가 상암을 서울 서부권에 거대 업무단지로 조성한다는데 왜 이렇게 지하철망이 엉성하냐 이거였어요. 6호선이 상암 오른쪽 끄트머리를 살짝 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상암 DMC역에 와서
우리 회사까지 가려면 버스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걸어갔어요. 한 15분 내지 20분 걸렸어요. 회사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경의중앙선 환승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경의중앙선이 배차 간격이 길잖아요.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 6호선이 당연히 상암 업무단지하고 월드컵 파크 딱 중간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월드컵 북로죠? 거기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운데로? 거기에 역 한 2개 정도 있으면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하고 업무단지로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출퇴근 편하고. 근데 왜 아니 6호선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죠. 야, 그래도 옛날에 제가 상암에 있는 회사 출퇴근할 때 여기 정말 완전히 구시가지여 가지고 정말 후줄근 했는데 많이 정비됐네.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의중앙선이야 뭐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철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때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구간은 2007년에 개통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서울역 구간은 그때 공사 중이었어요. 이게 2010년에 개통했으니까. 공항철도 노선을 보니까 이게 경의중앙선하고 딱 붙어서 나란히 달리는 거야. 아, 이것도 황당하더라고. 아니 공항철도라도 상암 업무단지 개발 계획 발표된 다음에 공항철도를 건설 중이니까 당연히 주민하고 업무단지 출근하는 직장인들 이용하기 편하게 월드컵 파크하고 상암 업무단지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암이 거대 업무단지라고 하고 지하철은 많이 지나는데 이상하게 환승이나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업무단지 상암 월드컵 파크 와우 거리,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부 당국하고 서울시 좀 욕을 했습니다. 이야, 아니 도대체 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 어? 이따구로 지하철망을 만들었냐 이거야.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 상암 수색에 지하철망이 좀 엉성한가, 이용하기 그리 편하다고 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2016년 17년 무렵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암수색은 제약사항이 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암수색은 지하철망은 조화롭지 않습니다. 입이 착착 감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상암수색은 처음부터 업무단지로 계획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먼저 지나갔고 나중에 업무단지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상암에 지금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지나지만 이게 환승 등 그 다음에 주민이나 업무단지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 그리 편리하지 않아요. 그나마 대장홍대에서는 이제야 이제 건설되기 때문에 상암 업무단지하고 월드컵 파크 주거단지 가운데를 딱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광복횡단선이야 뭐 DMC 지나는 거고, DMC 경전철 이게 모노레일인데 이건 폐기된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야 상암 지하철망이 조금 이용하기 편하도록 놓이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은요, 판교 지벨리 고양 킨텍스 부근 등
지금 업무단지가 조성됐거나 업무단지가 조성되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판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망이 그리 입에 착착 감기지 않습니다. 판교역에서 업무단지까지 가려면 15분에서 20분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벨리는 말할 것도 없지. 이게 이제 구로공단, 가리봉공단이 지벨리로 바뀐 거죠. 지식산업센터 대거 들어서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2호선. 이게 옛날에 구로구청역이었어요. 여기서 지벨리 업무단지까지 가려면 15분에서 20분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만 7호선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그나마 이제 한가운데 있죠. 이건 나중에 7호선 나중에 건설됐으니까 이런 거지. 고양 킨텍스 부근에 뭐 일산 테크노밸리, 일산 방송 영상밸리 등 한 51만 평 개발해요. 근데 그 근처 가보세요. 3호선도 지나고 GTX도 지나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지나고 지하철 많이 지나. 근데 실제 가서 보면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런 곳들은 애초부터 업무단지로 계획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도심은 지하철망이 조화롭습니다. 마곡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도심의 강화문, 여의도, 강남 도심의 지하철망이 조화롭냐면 3대 도심은 지하철 시대 개막 전부터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철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이 도시 3대 도심의 지하철망을 까니까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하철역을 다 배치를 했다고요. 노선도 그렇게 지나가고. 상암은 처음부터 업무단지로 계획된 곳이 아니었다고. 지하철 노선이 먼저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빈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난지도. 난지도가 수십 년간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용량이 다 차서 종료되니까 그때부터야 서울시가 이걸 어떻게 개발할까 하다가 상암 DMC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지하철 노선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완전히 다 계획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상암 수색의 지하철망이 그렇게 조화롭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저는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암 수색은 가용 부지가 부족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어떤 지역이 개발되려면 일단 땅이 넓어야 돼요. 가용할 부지가 충분해야 된다고. 근데 현재 상암 수색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는 최대 10만 평 정도. DMC역에서 수색 차량기지 사이가 한 10만 평 정도라고요. 수색역 수색권 개발 면적은 실제 가능한 건 7만 평이에요. 한가운데로 철로가 지나기 때문에. 또 한가운데로 철로가 지나기 때문에 단절감 완전 극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은 1만 5천에서 2만 평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색역세권, DMC 역세권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복합 개발하는 거. 가운데 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로 빼고 7만 평이 있지만 그 철로 주변 땅은 유보지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암 수색의 가용부지가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경의중앙선 철로를 지하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10만 평 온전히 이용 가능해요, 이거. 상암수색 향동 덕운지구 서쪽 편에 붙어있는 게 고양시 화전이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최소 한 100만 평, 많이 잡으면 한 200만 평 정도의 땅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개발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가 3기 신도시에서 고양 화전이 탈락했잖아요. 상암분들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큰 거거든요, 이거. 화전이 이번에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화전되면 상암 수색분 가운데 공급 물량 증가로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창릉 신도시가 자정용지가 한 40만 평 되죠. 전체 면적이 284만 평인가? 그럼 대곡 역세권 이것도 54만 평. 여기과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마곡과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항철도하고 특히 대장 홍대선 등을 통해서 마곡주가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곡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건 저 상암과 마곡을 자꾸 비교하면서 어디가 위에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암수색의 제약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을 좀 더 정확히 아시라고 제가 이제 비교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건데 마곡의 가용 부지는요 굉장히 많아요. 방화 촬영기지 건폐장 여기만 해도 11만 6천 평 있죠. 선암물 재생센터 바로 마곡주가 붙어 있거든요. 마곡주가 북쪽하고 여기 이제 지하화하고 이제 위는 상부는 공원 체육시설 조성하고 뭐 행복주택 한 2,300가구 들어설 예정인데 선암물 재생센터 면적만 해도 32만 평이에요.
김포공항 그 주변에 유휴부지가 언뜻 지도상으로 봐도 한 3, 400만 평 있어요. 김포공항과 바로 붙어있는 땅은 활용 못하겠지만 특히 활주로하고 딱 붙어있는 땅은 그 땅은 사실 활용 가능한 거거든요. 그 땅에 한 300만 내지 400만 평 정도가 있어요.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빼놓고도. 이게 마곡의 장점이거든요. 조금 거짓말 붙으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상암수익 결국 이제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 이게 핵심인 업무단지 아닙니까? 근데 방송, 영상 업계 임금 수준이 어떤가도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많이 극복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쪽이 열정페이의 대표 업종이었거든요. 드라마하고 특히 영화 쪽. 그리고 옛날에는 다 사전 제작도 하지도 않고 막 제작 방식이 날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전 제작 많이 하니까 이쪽 방송 영상업계의 임금 수준이나 노동 환경도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일자리의 질이거든. 이게 어떤 업무단지가 있을 때 그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그 지역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에 굉장히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 다음에 K-팝, 드라마, 영화 등 K-컬처와 상암의 관계,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암분들이 쓴 글을 봐도 K컬처가 뭐 이제 갈수록 뜨고 있는데, 이런 현상 속에서 상암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혹은 뭐 위상을 가질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데, 이 경기도가요, 영상 콘텐츠 산업을 노골적으로 키우기로 아주 경기도 뭐라 그럴까, 경기도판 국책 사업으로 오래전부터 남경필 지사 때부터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산 방송 영상 밸리, 김포 시내폴리스, 부천 영상 문화 산업단지 등을 다 조성하고 있다고요. 상암은 이들 지역과의 경쟁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수도권 광역개발 차원에서 이것 좀 어느 정도 저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상암이 이미 있는데 상암수색이라고 하는 방송 영상 중심의 업무단지가 있는데 이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막 주변에 마구 뿌려대 버리면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게.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야 서울과 바로 옆 동네긴 하지만 서울이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암수색 최고의 호재는 결국 저는 남북통일이라고 봅니다. 남북통일이 되거나 물론 이제 옛날 동서도 통일될 때처럼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루어지겠죠. 혹은 현재 중국과 대만처럼 남북한 자유교역, 자유왕래가 이루어진다면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 축이 핵심 발전축이 될 겁니다. 상암수색은 이 발전축의 서울 쪽 관문이거든요. 이게 상암수색의 근본적 호재이고 최고의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축이 발전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제가 볼 땐 남북분단 때문이에요. 휴전선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부동산 분석을 할 때 입지 분석을 하든 가치 평가를 하든 냉정하고 치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정치적 논리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스트레스 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든 실거주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